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고용 쇼크에 원달러 환율이 8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조짐 여부에 따라 앞으로 상반기까지 환율이 1,110원에서 1,120원 수준을 맴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출이자의 부담이 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9년 6월 2.74%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경쟁 국가인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 등에 비해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경제단체는 이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NC소프트가 10일 전날보다 3% 넘게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한 이유는 불매운동 때문이 아닌 마케팅비와 인건비가 늘어난 탓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현재 양시장은 강한 상승의 불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상승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형주들의 상승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 어떻게 나아갈지 또 월요일 한 주 짚어봐야 되겠죠.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이슈 좀 짚어주시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이하게 봐야 될 이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한 주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마지막 발표되는 그러한 주간이라는 점을 일단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실적들이 호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NC소프트를 이제 필두로 해서 앞으로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은 다소 생각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대되는 것은 이번 주에서 내일 일단 가장 기대가 큰데요. 내일 같은 경우 MSCI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목별 리밸런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은 포털 사이트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하이브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몇몇 종목들이 빠지면서 한 5종목 정도가 들어가고 빠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주가 탄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탈락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 확대에 따른 그러한 대비책들도 미리 세워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시장에 관심을 지금 쏟고 있는 SKIT가 신규 상장됩니다. 공모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내일 과연 따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신데요. 증권가에서는 일단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과거처럼 그런 탄력성들이 높기보다는 다소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내일 중국의 4월 CPI와 PPI 그리고 자동차 판매 이런 실적들이 나옵니다. 1분기에 어마무시한 실적을 나타냈었던 중국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과연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자동차 판매량에 따라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향배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나라의 고용 동향과 실업률이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덜 나왔다라고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우리나라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미국 시장과 맞물리면서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요소들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화요일 날 중국의 CPI가 나온다라면 수요일 날은 미국의 4월 CPI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가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 얼마만큼 변동성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옵션 만기일이죠. 뭐 이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최근에 기관들의 동향, 흐름들을 좀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죠. 최근에 50만 건 이하로 나오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과연 그러한 추세가 이어지는 건지 물론 고용 동향과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의미가 조금 다소 다릅니다만 어찌됐든 50만 건 이하로 계속해서 그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5월 달에는 고용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은 우리나라 4월 달의 수출입 물가 현황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에그플레이션을 필두로 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수출 물가 동향이 어떻게 이렇게 동향이 나타나고 있느냐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미국의 4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현재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들이 최근에 이러한 지표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의 방향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양시장 모두 오늘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그 수급 주체별 매수항의 종목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롯데케미칼, 기아, 삼성증권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대바이오, 삼천당제약, 엔지캠 생명과학 등이 매수항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 대한항공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원익 IPS, 파라다이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 매수항의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이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지금 시장의 흐름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지난주 그 미국에서 이제 고용 쇼크가 좀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향후 이제 완화 기조 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예상을 크게 하회한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테이퍼링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오늘 모처럼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9거래일 만에 이제 순매수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오늘 유통, 음식료, 증권업종 등 이러한 쪽으로 좀 순매수 기조가 좀 강화가 되면서 오늘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객장 상황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도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강세 흐름 보는 것 같은데요. 장 마감까지 이어지길 바라보면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1.71%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3,25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54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네, 1.34% 상승한 99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3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수급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오늘 오전까지는 개인의 수급으로 지수를 좀 받쳐줬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7,45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053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9,410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수급입니다. 개인이 998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303억 원, 외국인이 517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이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모더나 관련주, 증권주, 항공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조선기자재주, 건설기계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모더나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허가를 위한 첫 번째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서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AB프로바이오 현재 13.41% 상승한 1,48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모더나의 창립 멤버 로버트 랭거 MIT 교수가 사내 이사로 영입되면서 모더나 관련주로 묶이고 있죠. 현재 1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T팜 12.71% 상승한 현재가 12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미셀 2%의 강세, 소마젠 5%, 엔투텍까지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던 증권주들 오늘 일제히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삼성증권이 6.78% 상승한 현재가 46,4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분기 기중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강세 더하고요.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오늘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현재 5.88%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3거래일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5.99% 상승한 1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증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3%의 강세, 이베스트 투자증권까지 현재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물류 대란으로 항공 화물 운임 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내 항공주 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이 화물 수송 비중이 늘려오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대한항공 5.56% 상승한 현재가 29,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진칼 7%의 강세, 진에어 7%, 제주항공이 4.8% 상승한 2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4%의 강세 보이면서 현재가는 2,900원입니다. 자,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기자재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STX 엔진 현재 4.11% 하락한 15,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선주 오르면서 4월 들어서 급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HSD 엔진 현재 1.36% 하락한 1,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성화인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의 약세, 세진중공업 3%의 약세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기계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산밥켓이 1.75% 하락한 현재가 5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Y파워 3%의 약세, 프리엠스 4%의 약세, 테라사이언스 1.5% 하락하면서 2,3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창 단조까지 3%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동양 에스텍 살펴보겠습니다. 동양 에스텍 현재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철강 관련주 가운데 유난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양 에스텍 현재 29.95% 상승한 4,295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원달러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 쇼크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8원 가까이 떨어졌다. 제가 이렇게 헤드라인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6원 60전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환율은 달러가 조금 하락하면서 1,115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4월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순환가 부각되면서 달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4월 비농업 지표 신규 고용은 26만 6천 명 정도 증가에 그치며 시장 예상을 큰 폭 하회했습니다. 레저와 여가업에서 고용이 늘어났지만 소매와 임시 서비스 그리고 운송업에서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테이퍼링 및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금융시장에서 크게 완화됐고 이를 반영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달러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NDF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1112.8원으로 10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며 거기에서 달러가 조금 많이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달러는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뉴욕 증시 상승 등의 하락 압력이 우세할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유 수요 회복 기대로 상승을 지속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 중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에 따른 봉쇄 조치 완화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점은 다소 부담이지만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유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을 제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금은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됐고 이에 따른 달러 약세로 상승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에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 약화된 점도 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고용보고서를 기대하면서 중장기물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예정되었던 소식도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을 높였습니다. 30년물 비경쟁인 수 옵션 행사 영향에 이어서 물량 부담 또한 장기물 금리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고용보고서 부진에도 장기물은 상승하고 단기물은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실망감에 미국 국채 10년물은 1.5%를 하회하기도 했으나 경기 회복 흐름에 큰 변화는 없다는 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다시 고용지표 발표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불량책 확대 언급과 함께 테이퍼링 가능성도 후퇴하지 않았다는 인식으로 장기물 금리가 상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같은 환율 하락 배경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있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26만 명이 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최대 100만 명을 예상하기도 하는 등 이번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확신을 심어주고 이로 인해 연준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이 무게에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장 연준의 초완화적 정책 스탠스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미국 고용지표의 부진은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시장 참가자들한테 다시금 확인시켜줬고 결과적으로는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의 약세와 위험자산 강세라는 대변수가 원화를 강세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만한 이유가 없겠다라는 이 고용지표의 확인에 따라서 또 이렇게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환율의 함지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이고요.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후보로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실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립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86.1%로 오늘 또 갱신이 됐습니다. 최근의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에이테킨, 웹젠, 삼성출판사는 손절가를 짧게 잡아서 이렇게 터치하고 나왔고요. 덱스터가 포트 제외되면서 15.9% 수익 내줬습니다. 오스템도 1% 정도 수익 내줬네요. 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17.7%, SNK가 15.2% 수익 내줬었고요. 나머지 종목들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이 있었고요.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이 이때 8.4% 수익을 내줬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도 24.2% 좋은 수익률 달성을 해줬었죠. 우성사료가 16.6% 수익 내면서 세 종목 모두 목표가 달성을 했었고요. IHQ가 12.5% 수익 내줬는데 포트에서 제외되면서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매수하자 했었던 보성파워텍 12.7% 그리고 M게임이 10.1% 목표가 달성을 했었고요.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다음 보령제약이 12.9% 목표가 달성하고 대성파인텍도 12.4%, SM라이프 디자인 한 번 더 진입을 했습니다. 23.5% 수익률 달성을 했었고 제로투세븐이 11.1%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네, 엠브레인이 손절가 터치하고 나왔었는데요. HMM 이때도 가격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도너리포트에서 진입을 하고 오늘까지 20.2% 수익을 내줬습니다. 지금 포트에서 제외된 건데요. 목표가까지 가지 않고 새로운 신규 편입을 위해서 HMM 누적 수익률로 왔고요.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4종목 담겨 있습니다. HMM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로 빠졌고요. 메디포스트가 15.5%, 금호석유가 1.4% 손실 구간이고요. 현대코퍼레이션 6.8%, 또 남해화학이 2.5% 수익 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적 수익률과 현재 포트 보셨는데요. HMM이 오늘 이렇게 또 포트에서 제외되면서 20.2%라는 적지 않은 아주 큰 수익률을 우리에게 또 안겨다 줬습니다. 위원님, 리뷰랑 이제 지금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들 AS 부탁드릴게요. 네, HMM 떠나보내기가 참 아쉽죠. 아쉬웠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포트폴리오 이제 5종목만 딱 유지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이제 빼야 되는 상황에서 수익률도 괜찮았고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 아마 대부분 다 수익이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작전 타임 고수익 때 말씀드리기를 오늘 음봉으로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저점 매수를 잘 노려보신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점권에 매수하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기존에 목표로 하고 있던 5만 원까지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이고 단지 이제 월봉에서의 저항권이라는 점에서 목표가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저항인 뭐 4만 원, 3만 원, 2만 원, 만 원 이런 이제 가격 저항도 5만 원이라는 부분이 좀 작용을 할 거고요. 월봉상에 이제 그러니까 차트상의 저항권이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잡아놨지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5만 원 이상으로 주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털리지 마시고 이대로 한번 쭉 보유해 보시는 관점으로 5만 원까지는 끌고 가 보시고요. 뭐 노란톡방에서 또 여러분들께 요 HMM 관련해서는 제가 간간히 리뷰를 또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이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제외하기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또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AS 리뷰가 좀 계속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이 확실하게 딱 받쳐주고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있는 HMM을 어쩔 수 없이 포트에서 제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뭐 HMM을 완전 떠나보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또 혹시 괜찮은 포인트가 나오면 또 HMM 포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을 메디포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지금 도너리포트에서 아마 최장기간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인데 아쉽게 이제 좀 쭉쭉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계속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취해야 될 텐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방송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가져가고 수익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일단 제외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 팔든 내일 팔든 5만 원에 팔든 6만 원에 팔든 뭐 HMM 뭐 딱히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 생각하시고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손실권에 들어와 있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또 계속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지 않고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추세선을 하나 그었는데 뭐 다른 뭐 단기적인 부분도 이야기 드리고 많이 했습니다만 5월달이랑 9월달 이제 만들어진 고점 그리고 11월 고점도 이제 딱 그 저항 구간을 잡아줬었어요. 그리고 시세가 이제 한 차례 나고 내려올 때 다시 추세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줬었고요. 다시 또 올해 3월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조정기를 거치면서 이 구간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은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지 라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전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되돌림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반등 이후에 38,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으로 계속 올라갈 텐데 딱 보시는 것처럼 4월 중순부터 시장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전저점 구간을 지켜주면서 지금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 트렌드를 아직은 만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저점 잡고 추세 전환 만들어진다면 요번에 다시 올라올 때 38,000원 부근을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는 이대로 한번 들고 가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인데요. 금호석유 어저께 내릴 때 제가 여러분들께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신고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해서 돌파한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 하단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건 눌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점권에 이렇게 연결되는 선을 하나 그으면 그저께 하고 금요일 날이 이제 딱 고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단에서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볼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 구간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추세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의 눌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실적을 믿으시고 분할 매수해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냥 실적이 한 20%, 30% 좋아진 게 아니라 2배, 3배가 좋아진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실적이 이렇게 3배 정도 좋아진 실적이 단기적으로 이번에 한 번에 끝나고 끝이냐? 그러면 더 이상의 더 높은 실적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면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실적,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은 뭐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분기에 나온 실적이 지금 7,500억 작년 실적 대비해서 뭐 거의 유사하게 지금 1년치 실적을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아무리 실적을 뭐 적게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분명히 실적이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내년에도 지금 올해 만들어진 실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실적이 일회성으로 좋아진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합성 고무 관련된 소비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천연 고무에서의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공급이 딸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원자재 가격도 뭐 급등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때 이제 목재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다,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체재로서의 좀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다 하면 실적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릴 때 전혀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많이 밀렸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 저점인 것 같구나 라고 생각될 때 이평선 지지받는 구간이나 이런 구간들에서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신다 생각하면 돼요. 너무 많은 비중을
이제 한 번에 담게 되면 이런 이제 전략을 못 쓰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3%, 5% 이런 식으로 분할로 내릴 때마다, 양봉이 나올 때가 아니죠. 내릴 때마다 담아두는 게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작게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오늘 금호 석유도 좋은 위치에서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잘 모아두시면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이에요. 사실 HMM과 현대코퍼레이션을 두고 HMM 수익권이기도 하고 한데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고요. 또 주유소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현대코퍼레이션을 일단은 더 보유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시면 전고점인 22,000원대를 이제 한 차례 돌파하고 주가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재차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음봉이 지금 약 수익권이긴 한데 오늘 음봉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종가 음봉 마감한다면 꼬리가 지금 좀 긴 상황이라서 이 꼬리가 뭐 크게 길지 않다. 만약 마감할 때 뭐 21,700원 부근에서 살짝 위로 이렇게 끝나준다고 하면 그 정도에서는 제 생각에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코퍼레이션도 흐름 괜찮고 우상향 흐름에 지금 전고점 앞에 한 차례 돌파 시도했다가 시장 흐름으로 돌파 못했던 그 가격대를 다시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해화학이네요. 금요일 날 이제 포트폴리오에 드렸는데 사실 좀 종가에 많이 올라갔어요. 3% 정도, 한 1.5% 정도로 이렇게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꽤나 올라서 종가에 이제 올라버렸고, 오늘 시가 띄우면서 뭐 비료 관련주들 예상대로 이제 좀 시세가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그 금요일 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전날하고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윗꼬리를 달고 밀리지 않았나. 그리고 전고점 저항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11,000원이 목표가인데 요 매물대를 지금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 흐름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잔잔하게 추세대를 딱 만들어 놓고 움직이다가 이 추세대를 지금 돌파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추세대 흐름에서 한 단계 이제 각을 상승시켜서 새로운 추세대를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비료 관련주나 사료 관련주들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올 가을까지는 곡물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는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비료 관련주나 화학 관련주들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수혜가 될 가능성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가격 도달할 거고 그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우리 공략했던 매수가 이하로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 내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평선 5일선이라든지 또 11선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너리포트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또 HMM도 지금 포트에서는 정리가 됐지만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은 쭉 가지고 계시길 권장드렸고, 또 남아있는 종목들도 지금 저점 매수,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드렸으니까요. 혹시라도 가격 전략 더 궁금하시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서울뉴스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요. 우리 이주연 위원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이 시간에 종목 상담도 이어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지금 상담 못 받더라도 2부에서 또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상담 이제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램 테크놀로지 램 테크놀로지요.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7,500원이고 13%입니다. 7,500원에 13% 비중입니다. 지금 네네. 손실이 꽤 크세요. 네? 손실률이 꽤 있으신 편이에요. 지금 예, 이게 가격대가 좀 오래됐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관님. 요거 뭐 OLED하고 2차 전지 뭐 요거 보시고 매수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이거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 거예요? 빨리 안 올라가서? 너무 오래됐고요. 예. 그래서 조금 물타기 해서 조금 낮춘 겁니다, 단가를. 아, 그러셨구나. 네네. 부자 지금 비중이 한 13%시고 저는 요거 이제 거의 뜸이 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지금까지는 계속 수렴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네, 요 지금 보시면 파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안 좋을 것 같으신가요? 좋아질 것 같은가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실적에서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보면 작년에 실적이 뭐 이렇게 한 26억 정도로 해서 평타를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적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주가 시가총액이 뭐 758억 그래서 뭐 실적 대비해서는 약간 고평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소형주들은 약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이제 등락폭도 가볍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좀 더 나와줄 수 있는 지금 부분이 있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OLED, 2차 전지, 태양 전지 이것만 딱 놓고 봐도 앞으로 성장성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일단 뭐 좀 지겹고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기업적인 부분도 괜찮고 제 생각에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는 좀 더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럼 손절을 하지 말까요? 이건 손절은 필요가 없죠, 사실. 예, 예, 딱히 손절은 필요 없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현재 이제 이 추세대 하단 요거를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 다시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한 7,500원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제 생각에는 뭐 8,500원 넘어서는 그런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래 보여지니까요. 네. 요대로 한번 보유해 보시고 일단 매수가까지는 가져가 보세요.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오래 좀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다리시면 다시 상승할 연이 남아 있으니까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기요. 롯데 지주고요. 네, 네, 매수가는 36,700원입니다. 35,700원에 비중이 아니요, 어떻게 될까요? 36,700원이요. 36,700원에 비중은 어떻게 예. 될까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비중 10%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이 10%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수익이 나셨는데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오늘 사신 건 아니시죠? 오늘 산 거 아니고 한 열흘 좀 됐나? 좀 됐어요. 조금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요, 저 대표님 있잖아요. 네네. 이게 목표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가서 팔아야 될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저도 지금 목표가를 이걸 어떻게 지금 잡아야 될까 고민인데 사실 실적적인 부분만 우리가 놓고 보면요. 예, 지주회사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이제 좀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주회사 이제 자회사들 실적이 연결 재무로 다 잡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조금 약간 뻥튀기 되어 보이는 부분들이 항상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저평가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 좀 쏠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주사들이 다 간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충분히 더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실적적으로 연결재무제표로 본다고 해도 지금 시가총액이 4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실적적으로는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롯데 그 마트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본이 지금 7조 8천억입니다. 그 말은 시가총액이 4조라는 거는 이제 기업을 이 상태로 딱 청산을 했을 때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뭐 돈으로 이제 돌려받는다. 주식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돈으로 돌려받아야겠죠. 네. 네, 그러면 그게 지금 38,000원이면 한 7만 원 정도는 준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이제 문제는 실적이 이제 올라와 줘야 되겠죠. 그런데 예. 뭐 롯데 지주가 롯데마트나 롯데 쇼핑 이쪽이 이제 뭐 안 좋아졌던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라는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19 지나고 나면 기업들 실적이 다시 좋아질 수 있겠죠. 예. 예, 그런 관점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롯데 지주 오늘은 시세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네. 요거 그냥 딱 차트상 기본적인 차트 기준으로 딱 봤을 때요. 네. 한 46,500원, 뭐 47,000원, 뭐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정도 기준을 잡고 끌고 가셔도 되는데요. 예. 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오르기 시작을 하면 네. 롯데 지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네, 한 47,000원 정도 가면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 절반은 뭐 5만 원 넘어가는 것까지 한번 쭉 가져가 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부는 수익 내시면서 또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지금 나스미디어요. 나스미디어 매수가 네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4,700원에 10%예요. 34,700원에 10% 비중이요. 네. 역시 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가격대 위에서는 지금 계속 변동성이 좀 심한 상태예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이거 계속 제가 수익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이거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안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아, 지금 이거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혹시? 아니에요, 좀 됐어요. 아, 그럼 수익권 꽤나 갔다가 지금 정리를 네네. 못 하셨다, 그죠? 네네. 자, 지금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이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가 뭐 한 3만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이에요. 네네. 예, 딱 그래서 요 가격 돌파하고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또 요번에도 지지해주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네. 요거는 이거는 지금 뭐 정리를 하기도 약간 진짜 애매한 구간이 뭐냐면요. 여기 전저점인 뭐 34,900원 여기 이탈하게 되면 네. 사실 좀 정리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 흐름을 요번에 여기서 들어 올려주게 되면 다시 한번 이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면 한 45,500원에서 뭐 46,6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 정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손절가 만약 입절가 잡으신다면 네. 선생님 좀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35,000원 입절가 딱 잡고요. 네. 그러니까 손실은 안 본다 생각하시고 딱 네. 보유해 보시다가
한 4만 원에서 4만 500원 정도 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죠. 수익이 많이 줄어가지고 좀 아까워가지고요. 네, 지금 뭐 주봉 흐름을 봤을 때는요. 네. 뭐 전체적인 흐름은 좀 상방으로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한 번 정도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실적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그 정도 올릴 것 같아요, 선생님. 아, 네. 그럼 4만 원 정도 돼선 매도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 정도 아마 하시면 괜찮지 싶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들 저희가 2부에 또 잘 챙겨서 상담 이어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도너리포트 종목 편입될 종목 소개해 주시는 날입니다. 먼저 두 후보군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진짜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는 종목 대선주 하나 네. 가져왔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좀 최근에 급등락하던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반등 시세 한 번 정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포트폴리오가 지금 4종목이 꽉 찼기 때문에 약간 빨리빨리 이렇게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하나를 준비했고, 한 종목은 지금 좀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겠나, 저점 구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안랩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안랩 그 단일화에서 끝나고 나서 급락이 나왔을 때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안랩, 안철수 이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거든요. 그럴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잘 나와주고 나서 이번에 또 바닥권까지 눌림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시즌인데 5월 15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 발표가 끝나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번 주부터 해서 테마주들이 이제 살살 자리를 준비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암학회 관련돼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대선주들도 지금 전당대회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뭐 대권주자 출마 선언들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대권주들이 이제 단기적인 좀 저점 자리가 아니겠나, 여기서부터 바닥을 좀 만들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안철수 관련주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랩을 지금 준비를 했고, 실적 시즌 뭐 막바지라는 점에서 아마 실적 관련주들은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빼고는 약간 힘이 빠질 거고요. 다시 한번 테마주들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도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선주들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공략하시고, 이렇게 또 저점에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것들은 스윙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또 공략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이 STX 엔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한 8,000원에서 18,000원까지, 19,000원까지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 흐름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오늘 뭐 종가쯤 해서 짧게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조선소에 이제 들어가는 선박에 들어가는 발전기를 이제 만드는 회사고요. 육상용 발전기도 만들고 있다.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박 기자재, 조선 기자재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최근에 해운 운임 굉장히 좋다 보니까 해운주들 굉장히 잘 올랐죠. 그리고 나서 그런 낙수의 효과로 인한 조선주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조선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이제 소형주들,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뭐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또 반등 시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긴 관점이 아닙니다.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짧게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요. 뭐 아래 위로 한 10% 정도의 손절폭과 액절폭은 잡아놓고 진입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두 종목은 안랩과 STX 엔진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STX 엔진과 또 대선택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안랩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될지 눈치는 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3시에 공개해 드립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여기 노란 톡방 들어오실 때 검색하셔도 되고요. 지금 QR코드 화면을 찍으시면 편리하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3시까지 기다리시고 종목 전략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리고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또 한 번 도와드릴 예정이죠. 02-3153-2611 또는 2612번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점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물어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